안녕하세요. 부산 처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부산의 동쪽 동부산입니다. 동부산에서도 기장군으로 가고 있는데요. 기장은 보석 같은 바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해수욕장이나 해동용궁사 그리고 인랑해수욕장과 대변항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그런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장의 내륙 철마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홉산 숲과 기장 8경에 속하는 홍연폭포 그리고 곰내제 고개를 넘어서 정관 신도시를 흐르는 자강천 산책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출발한 곳은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구서 IC 방향이었고요. 회동교차로에서 정관 철마라고 적힌 쪽으로 빠져서 이 길은 정관 산업로입니다. 먼저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미동마을의 아홉산 숲을 가고 있는데요. 계속 직진해서 달리다가 철마라고 적힌 쪽으로 빠지면 됩니다. 이 도로는 2011년에 완공된 정관 산업로입니다. 부산에서 새로운 신도시인 정관 신도시와 또 정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부산 도심과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건설이 된 도로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회동교차로에서부터 기장군 정관읍 곰내 터널 입구까지 도로인데요. 정관 산업도로는 계자터널과 곰내 터널 이렇게 두 개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이 도로가 있기 전에는 그 계자터널 위에 계자고개와 곰내 터널 위에 곰내 고개를 넘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 보행자는 통행할 수가 없고요. 전 구간은 70km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계자터널 입구에 2대가 있고요. 곰내 터널 정관 방향으로 3대의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앞에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계자산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계자터널을 지나갈 겁니다. 계자란 이름의 유래는 멍멍이 개와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곳에 산불이 났는데 황구 그러니까 누런 개가 주인을 구하고 죽었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개의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계제고개라고 부르다가 현재는 계좌고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터널은 2009년 말에 완공된 계자터널입니다. 정관 산업로를 건설하면서 함께 뚫린 터널인데요. 이 터널 위의 계자고개는 원래 심한 급경사로 대형 사고들이 여럿 있었던 악명 높은 고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계자고개에는 대형 차량들의 통행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터널 덕분에 안전하게 계자산을 통과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고 또 정관 신도시의 인구 유입도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계자터널을 나와서 얼마 못 가서 철마라고 적힌 진출로 램프로 나가겠습니다. 한 칸 더 가서 중리라고 적힌 곳으로 빠져도 되는데 저는 많이들 아시는 철마초등학교 앞에 교차로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기장군청 울산 방향이고요. 좌회전해야 됩니다. 앞에 신호가 죽어 있는데요. 이런 곳은 위험하니까 각별히 조심해서 눈치껏 양보하면서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와열이인데요. 철마하면 한우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철마한우 불고기 먹거리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를 포함해서 철마 전역의 고깃집이 정말 많습니다. 매년 10월에는 철마한우 축제를 열었었는데 저는 올 때마다 주차할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는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500인분의 대형 한우 육회 비빔밥을 만들어서 선착순으로 무료로 시식하는 행사도 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철마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교차로에서 직진하면 금정체육공원과 양산 방향이고요. 좌회전하면 석대 그리고 금사 회동동 방향이고 저는 정관 신도시라고 적힌 쪽으로 우회전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입니다. 부산시에서 거의 완벽하게 시골스러운 풍경이 아직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이고요. 78%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철마라는 이름의 유래는 철마산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말 그대로 쇠로 된 말을 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이곳에 큰 홍수가 나서 바닷물이 여기
여기까지 밀려오게 되고요. 철마면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됐는데 그때 동해 바다의 용왕이 용마 장군에게 명을 내려서 홍수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후에 홍수는 물러가게 됐지만 그만 그 물이 없어서 용마 장군은 용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고 굳어버려서 쇠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말산이라고 부르다가 한자로 철마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의 도로명은 곰내길입니다. 철마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직진해서 오다 보면 이렇게 회전 교차로가 나오고요. 12시 방향으로 곰내길이라고 적힌 쪽으로 직진하면 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해운대 방향으로 가는 정관 산업로를 타게 되는데요. 저는 아까 정관 산업로에서 철마라고 적힌 쪽으로 들어왔지만 곰내제 중리웅천이라고 적힌 램프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길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길 따라서 계속 직진해서 가다 보면 아홉산 숲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보입니다. 거기서 화살표대로 우회전하고 다시 좌회전하면 미동마을의 아홉산 숲 주차장이 나옵니다. 앞에 보이는 교차로는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중리마을의 중리사거리입니다. 여기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는 수리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이조 판서를 지낸 이선은 인현왕후의 폐비를 반대하다가 여기로 유배를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어진 정자인데 당시에 이선이 이 정자에 자주 올라서 숲의 전경을 보면서 근심과 시름을 잊었다고 합니다. 실제 수리정 정자는 허물어지고 70년대 고중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정자입니다. 지금 아래 철마천 하천이 흐르고요. 위에 웅천교 다리를 건너면 여기는 웅천리 미동마을입니다. 미동마을은 오래전부터 이곳이 고사리가 많이 나는 밭이라서 옛날 이름은 한자로 미전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미동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남평 문씨가 처음에 정착을 해서 이후에 마을이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기장의 명소인 아홉산 숲이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오른쪽이 아홉산 숲 전용 주차장이고요. 무료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한 10여 미터만 표지판 따라서 걸어가면 아홉산 숲 입구에 매표소가 보입니다. 여기가 아홉산 숲의 입구입니다. 매표소가 있고요. 입장료가 있는데 어른아이 구분 없이 5,000원입니다. 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유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고요. 애완동물이나 자전거, 유모차는 입장 불가이고요. 음식물 반입과 식물 채취도 금지입니다. 매표소에서 안내도를 받아서 보면서 가면 되는데 1번부터 16번까지 코스로 되어 있고요. 곳곳에 표지판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 면적이 총 15만 7천 평 가량이라서 정말 넓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인데요. 참 그리고 여기 기장의 아홉산은 가까운 곳에 있는 금정구 회동 수원지에 있는 그 아홉산과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산인 동명이산입니다. 여기는 10번 코스인 금강소나무 숲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 같은 나무인 최고의 소나무 금강소나무 숲인데요. 수령이 400년이 넘은 나무들이고 일제강점기 때 수탈이 극심할 때도 지켜온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곳에 있는 금강송과는 다르게 송진을 채취한 그런 상흔이 없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대나무 숲인 맹종죽 숲입니다. 전해져 온 이야기에 따르면 200여 년 전에 가장 먼저 조성이 된 맹종죽 숲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정말 많이 한 곳인데요. 군도나 대호, 협력 할애기역, 또 드라마는 그 대박 옥중화, 그리고 달의 연인 보보경심, 그리고 최근에 더킹 영원한 군주도 여기서 촬영이 됐었습니다. 대나무 숲 가운데 단간지주 기둥이 있는 곳이 굿터인데요.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아홉산을 지키는 산신령에게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치성을 드리고 굿을 하는 광장으로 썼던 곳입니다. 여기 아홉산은 9개의 봉우리라고 해서 아홉산이라고 부르는데 남평문씨 가문의 미동문씨가 9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가꾸고 보존해온 개인 사유지의 산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모두 거치고 현재까지도 가문에서 고집스럽게 지켜온 자연 생태 그대로 남아있는 숲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순사들이 아홉산에
나무들을 베어가기 위해서 들이닥쳤는데 그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일부러 녹그릇을 숨기는 척하면서 이제 조상들 재산은 어찌 모시느냐며 대성통곡을 했고, 그 덕에 순사들은 녹그릇만 가져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전쟁 때는 가문의 조부가 빨치산에 붙잡혀 가다가 숲을 가꾸다가 거칠어진 손 덕분에 노동하는 동무라면서 풀려난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키고 가꾸어 온 숲입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2004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여기 아홉산 숲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가꾼 가장 모범적인 보육림의 본보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 10,000평가량의 두 번째 맹종죽 숲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맹종죽 단일종으로는 가장 넓은 숲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왜 사람들이 추천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절로 마음이 정화가 되는 기분입니다. 입구에 오면 토끼와 닭을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고 있는데 녀석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처음 보는 특이하게 생긴 대나무가 눈길을 끄는데, 나무 겉표면이 거북이 등처럼 생겨서 구갑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잦기 전에는 오직 이곳에만 있었던 대나무라고 합니다. 여기는 관미현이라는 산 주의 종택입니다. 현재도 산의 주인 일가가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영남 지역의 전통적인 기역자 한옥입니다. 아홉산 숲의 나무로만 지었고 못은 전혀 쓰지 않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주차장을 나가서 가까운 곳에 있는 홍연폭포를 가보겠습니다. 다시 곰내길로 진입을 해서 정관 신도시 쪽으로 달리다 보면 홍연가든 또 수도암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저기서 좌회전을 하면 차로 갈 수 있는 길이긴 한데 홍연폭포 근처에는 주차할 곳이 협소해서 곰내 연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 500m 가량 걸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왼쪽으로는 쭉 연밭이고요. 곰내 고개 따라서 조금 더 올라오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 아래가 곰내 연밭 연꽃공원의 주차장이고 또 홍연폭포로 가는 주차장이기도 합니다. 무료 주차장입니다. 여기 곰내 연꽃공원의 전망대에는 수령이 100년이 된 소나무가 연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철이 아니라서 연꽃은 볼 수가 없지만 개화 시기인 여름, 그러니까 7, 8월에 여기를 오시면은 흰 연꽃인 백년과 붉은 연꽃인 홍연, 그리고 황연과 수련이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500m 거리에 있는 홍연폭포로 가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걸어오다 보면 정관 산업로 도로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곰내터널 입구가 있는데 차로 해서 저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연폭포는 왼쪽 길로 가야 합니다. 홍연폭포는 정관 산업로의 건너편 쪽에 있기 때문에 도로 아래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마땅히 없는 길이라서 조심해서 가야 합니다. 여기 이 길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길을 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곰내 연밭 주차장을 나와서 아까 홍연가든 수도암이라고 적힌 곳으로 다시 내려와서 우회전하면은 아까 그 길입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정관 산업로 곰내 터널이 앞에 있고요. 여기서 좌회전하면 되는데 굴다리를 지나서, 그런데 계속 직진하면 안 됩니다. 역주행입니다. 여기서 왼쪽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홍연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래에는 아담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수도암과 홍연폭포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홍류저수지, 홍류소류지라고 하는 저수지입니다. 저기 위에 홍연폭포에서부터 100m 가량을 바위를 타고 흘러내려서 여기 홍류저수지를 만들게 되고요. 아까 아홉산 숲이 있던 그 철마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안해. 여기는 예전에 낚시터로 운영이 됐던 곳이고요. 영화 사생결단에도 등장했던 저수지입니다. 안녕. 또 있어? 안녕. 안 짖네. 여기서 걸어서 홍연폭포까지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가다 보면 수도암 앞에 이렇게
차를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아까 보셨겠지만 비포장길은 좁은 외길이라서 맞은편에서 차가 내려오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곰내 연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면 됩니다. 홍연폭포 가는 길에는 이렇게 수도암이라는 절 입구를 지나게 되고요. 또 가다 보면 공중 화장실도 있고 그렇게 한 10여 미터만 잠깐만 걷다 보면 물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데 앞에 폭포가 보입니다. 드디어 여기는 홍연폭포입니다. 검은산과 옥녀봉 사이에 계곡에 있는 폭포이고요. 기장군에서는 유일한 폭포이고 또 기장 8경 중에 5경에 속하는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홍연이라는 이름은 무지개 홍자에 연못 연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물줄기가 무지개 색을 띈다고 해서 무지개 폭포라고도 부릅니다. 흔히들 기대하는 그런 높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는 아닙니다.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폭포인데요. 오늘은 요 며칠 강추위에 물줄기가 얼어서 얼음 폭포가 됐습니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서 더 신비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이 길은 다시 곰내 길입니다. 아까 곰내 연밭 주차장이 있던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곰내제, 곰내고개입니다. 여기 곰내고개는 한박산과 문내봉 사이 능선에 있는 고개인데요. 오래전부터 정관과 철마에 사는 사람들의 주요 교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곰내 터널이 개통이 된 이후에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가 됐습니다. 이 고개도 워낙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정관 신도시 전체를 다 위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야간에 여기서 드라이브 하면 야경이 기가 막힌 곳입니다. 야경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곰내고개 정상이고요. 동물들이 위로 통과할 수 있게 곰내 생태 통로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일광산과 백운산까지 연결된 트레킹 숲길에 임도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임도 입구에 공원을 조성 중입니다. 여기 트레킹 숲길의 총 코스의 길이는 25.4km인데요. 여기는 중간쯤에 해당하는 곰내제 생태 통로 지점입니다. 여기 곰내제 고개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기장군 철마면에서 기장군 정관읍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곰내제 486이라는 한우 전문 식당이 있는데 여기 유명한 집입니다. 맛도 있고 멋진 야경에 고급스러운 모던한 인테리어 때문에 주말에는 예약 안 하고 오면 대기해야 하는 이 근방에서는 가장 핫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 정류장의 이름이 형제복지원 재단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그 같은 재단입니다. 조금 전 좌측에는 실로암의 집이라는 중증 장애인 시설의 입구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과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유명한 그 재단과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 폐쇄가 되었는데 과거 2002년에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있어서 장애인 청소년 4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곰내제의 곰내라는 이름의 유래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옛날 이곳에 곰이 많이 살았는데 냇가의 곰들이 물을 마시려고 자주 출몰을 해서 웅계라고 부르다가 또 웅천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철마면에 있는 지역의 이름도 웅천리이고요. 이후에 그런 이유로 곰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곰내고개 아래에는 곰내 터널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내고개를 다 내려가면 곰내 터널 정관 방향의 도로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제한 속도는 30km이고요. 고갯길에 노인 요양시설도 있고 또 급경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자주 보이니까 필히 서행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곰내고개였고요. 여기 우회전해서 이제 계속 길 따라서 가다 보면 앞에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곰내 터널 옆길로 해서 곰내고개로 가려는 차들과 또 터널 위로 유턴하려는 차들의 회차로라서 일반 통행길입니다. 아래에는 곰내 터널 입구가 있고 돌아서 내려오다 보면 달산 소류지라는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 정관 낚시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관 신도시입니다. 정관까지 왔는데 어디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부산의 온천천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정관 자광천이라는 하천 따라서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공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정관 신도시는 기장군 인구의 48%가 여기 정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8만 명이 넘어서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는데요. 곧 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으로 해서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었고요.
지도에서 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입니다. 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거지와 공단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신도시라서 길이 반듯반듯하게 잘 닦여 있습니다. 그냥 계속 직진해서 가다가 정관 박물관이 보이면 그 일대가 좌강천입니다. 여기 정관 신도시에는 대형 종합병원이나 백화점은 없지만 마트나 영화관, 병원, 도서관, 학교 등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장안읍에 신세계 아울렛이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에는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정관은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곳입니다. 정관이란 이름은 소두방제, 그러니까 소두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소두방제는 정관에 사는 사람들이 동네 쪽으로 왕래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주요 고갯길이었습니다. 소두방이란 소뚜껑의 이쪽에서 쓰는 사투리인데요. 그래서 한자로 솥정자에 갓관자를 써서 정관이고요. 소뚜껑, 그러니까 소두방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그 고개 근처의 바위가 소뚜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다리는 중앙교라는 다리고요. 아래는 좌강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 정관 도서관이 보이고요. 뒤에는 정관 박물관이 있는데 정관 박물관은 여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삼국시대 유적과 유물들이 대량 출토가 되었는데요. 그 유물들을 전시할 목적으로 2015년에 건립이 된 박물관입니다. 좌강천 따라서 조금 오다 보면 남광 식육점이란 가게가 보이는데요. 정관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기표 뽑아서 기본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가게인데 시중 가격보다 정말 저렴하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다 퀄리티가 남달라서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는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도 평일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 집은 진짜 맛이 남다릅니다. 구워 먹는 식당은 아닙니다. 여기는 정관 주민들의 산책로이고 정관 신도시를 관통해서 흐르는 좌강천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를 흐른다고 해서 좌강천이고요. 정관읍을 흘러서 정관천 또는 병산리를 흐른다고 해서 병산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책로와 자전거 길은 임랑해수욕장까지 이어져 있고요. 동해로 흐릅니다. 여기는 2014년도에 기록적인 폭우로 초토화가 됐었는데요. 이후에 2016년도에 재정비를 해서 이렇게 정관 신도시를 통과하는 3.8km 구간을 생태 하천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강천에는 10여 개의 근린 공원이 있는데 윗골공원, 장미공원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다양한 장미로 5월이 되면 장관을 이루는 곳이고요. 또 잔디 광장인 여기 중앙공원은 여러 행사도 하고 또 강아지나 아이들과 실컷 뛰어놀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곰내지에서 보는 정관 야경입니다. 다음 영상은 송정해수욕장과 바다와 가장 가까운 절인 해동 용궁사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처자였습니다.